이 경금이 을목하고 합을 하는 내년 2025년도 이때는 경금이 어떤 현상을 하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을목을 보면은요, 경금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생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할 거다니까. 그리고 막 나무가 이렇게 자랐는데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 부분, 어떤 부분을 좀 솎아주고 좀 다듬어 주면은 그 나무가 이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경금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생긴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대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2025년도, 그러니까 을사년이죠. 뱀띠의 해인데 뭐 을목이 떴으니까 청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을사년 때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한 3부 정도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천간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거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대개 보면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야,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에 대한 어떤 자기의 생각이 좀 부족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지인들한테, 또 옆에 있는 어른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또 생각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어떤 지식을 얻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매 마찬가지로 을사년이 온다고 해서 뭐 무조건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미리 감지해보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네요. 자, 3부작에서 첫 번째 2025년도죠. 을사년 가장 변화가 많은 뭐다? 천간. 그럼 뭐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답이 나옵니다. 경금입니다. 경금. 경금이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 라고 물어보면은 그 이유를 알아야죠. 왜? 그것은 천간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다? 합이다. 고로 을목이 오기 때문에 이 을경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경금이. 그러니까 경금 일주가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그 다음에 천간에 경금이 존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금일주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비견이 되는 거죠. 수일주 같은 경우는 식상이 되는 거죠. 목일주 같은 경우는 관성이 되는 거고, 화일주 같은 경우는 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토일주는 뭐가 됩니까? 인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행적으로 봤을 때 경금이 뭐에 해당되는가, 자기 일주에 따라서 경금이 달라지는 거죠. 사주 원국에 이게 있어야만이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주가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고, 두 번째는 경금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많이 일으킨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없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것은 이제 차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2025년도 을사년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경금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을경합, 그러면 이제 천간의 합은 뭐 유정하다. 그래서 유정합, 그 다음에 음양합, 뭐 애정합, 부부합,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을경합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람풍자를 씁니다. 풍, 월, 지, 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뜻하는 거죠. 월은 이제 달월자를 씁니다. 달밤을 뜻하는 거죠. 바람이 달밤에 분다, 이런 뜻도 되지만, 이 바람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을목을 뜻합니다. 을목은요, 가늘어잖아요. 그래서 을목을 찬찬히 쳐다보면은 우리 꽃 같은 거 보면 약간 흔들림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바람이 을목 옆에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은 이제 가을을 뜻하는 거죠. 가을. 그래서 경금과 을목이 같이 만났다 해서 풍월지합,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감수성이 예민하고 예술적이고, 또 하나 더 있죠. 낭만적이다.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을경합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을경합이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첫 번째 뭐냐면은 경금의 특성, 경금과 을목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자고요.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제압적입니다. 강압적이죠. 밀어붙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관적인 어떤 기질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금을 한마디로 말하면 숙살지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니까 목화에서 금수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 수는 우리가 생장, 토가 이제 여가 있으면 생장, 화, 수, 장 할 때 이게 수가 뭐냐면 거둘 숫자입니다. 거둔다. 그러면 거둔다는 것은 기존의 만물의 기운이 팽창했던 것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수축. 모으는 거죠. 응축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경금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단점으로. 근데 장점은요. 뭐가 되냐면은 의협심이 강합니다. 의리가 있죠.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뭔가를 의리를 지키려고 하면은 의리를 지킬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다면요. 이 무, 없는 것에서, 무에서 뭘 창조해요? 유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이 경금이 일주입니다. 이게 장점이죠. 장점, 단점, 뭐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을목은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다. 그러면서 연약합니다. 이건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상스럽게도 모두가 좋아합니다. 에브리바디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좋은 특성이 뭐가 있냐면은 환경 적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환경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그런 말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한자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왕자입니다. 왕, 이건 이제 송이죠. 왕송, 수, 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왕송, 수, 산.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떤 거냐면은 구부로 왕자죠. 구부로 왕자고, 이 소나무 송자, 지킬 수자, 매산자. 그래서 구분 송, 소나무 송자가, 구분 소나무가 뭘 지킨다? 수한다. 산을 수한다. 구분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장점이 있죠.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이 없냐? 단점도 있죠. 이 단점은 뭐냐면요. 좀 비굴합니다. 굴신한다 그죠? 꾸불꾸불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삐딱선이를 합니다. 나 이렇게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말이 많아요. 더 나가서 변덕스럽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 비위를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사치가 심합니다. 허영심 있죠. 을목일주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일주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을목일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을목일주들은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어요. 권력의 힘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의 화려함은 10일을 가지 못한다. 불굴홍자를 써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금방 그 기운이 가버린다고요. 이걸 이제 알면은 을경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돼갖고 합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인가 이걸 이제 한번 보자고요.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까 길어져 볼 것 같은데 합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변한다. 그 다음에 묶인다. 간섭한다. 묶이는 것은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간섭하는 것은 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적인 성향이고 이것은 능동적인 어떤 성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뭔가 생산을 하는 것.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은 변하는 거죠. 합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변하는 거예요? 경금이 변하는 거고 을목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금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묶이게 되고 간섭을 당하게 되면은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하지를 못하게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금의 특성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을목의 특성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금의 가장 큰 특성은 숙살지기. 이 단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합하면 변한다. 변한다 해서 무조건 파란 것을 써야 되네. 변한 것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숙살지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살기가 없어진다는 거죠. 경금의 단점이 사라지고
또 좋은 점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묶이니까. 그러면 어떤 무관 이런 기질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결단력이 사라져 버리고 칼 이스마가 칼을 버려버릴 수도 있고 날카로운 어떤 성향이 사라져 버리고 좀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금이 감수성이 뛰어나고 예술성이 있고 낭만적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경금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경금 입장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앞서 말한 풍, 월, 지, 합이라고 이야기한다. 바람풍자하고 달월자가 합쳐지니까 이게 경금 입장에서 보는 것이 풍월지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보는 것은 다르겠네요. 다르죠.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남녀 모두 겉보기는 아주 쌀쌀맞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정이 있습니다. 정. 유정하다고 이야기하죠. 유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속으로는 부드럽고 정이 있고 단 현실적인 판단이 이성적이지 못하고 날카롭지 못하고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정이 끌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먼 파워라고.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다? 뭐 여자다. 뭐 이런 이야기 누가 했죠? 나폴레옹 와이프였던 조세핀. 원래는 이름이 로즈죠. 로즈 드 보아르네. 근데 이제 조세핀이란 이름을 지어준 것은 갑자기 그쪽으로 이게 나폴레옹이 지어준 거죠.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조세핀은 을목이고 나폴레옹은 뭐예요? 경금이죠. 원래는 나이가 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6살 정도 더 많은데 근데 이걸 좀 역으로 생각하면 조세핀 입장에서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이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다? 여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세상을 지배했지만 한 여자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조세핀하고 나폴레옹 이야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경금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숙살지기 무관의 기질이 사라지면서 어떤 이 감수성이나 예술적인 낭만적인 어떤 성향이 드러난다. 내년에 이제 경금일주들 가장 이런 쪽으로 변화가 많이 생기겠죠. 단 알아야 될 것이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더라도 첫 번째 지지에 신금이나 유금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요. 경금의 특성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숙살지기도 있고 무관 기질도 있고 좀 그러면서도 낭만적이고 경금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1부를 1, 2부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 경금이 을목하고 합을 하는 내년 2025년도 이때는 경금이 어떤 현상을 하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을목을 보면은요 경금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생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할 거다니까. 그리고 막 나무가 이렇게 자랐는데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 부분 어떤 부분을 좀 솎아주고 좀 다듬어 주면은 그 나무가 이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경금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생긴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런 현상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을목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을목 입장은 칠판을 치우고 2부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경금일주가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금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2025년 을사년 을목이 오면은 그러니까 을목이라는 것이 운에서 온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금이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다겠죠. 그러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첫 번째 을목은 경금 입장에서 을목은 뭐라 했어요? 재성이라고 했잖아요. 재성. 정제죠. 이 재에 관련된 문제, 사건, 사고 이게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젊은 사람한테는 뭐가 됩니까? 이성이 되는 거죠. 또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돈이 될 수도 있죠. 또 더 나이 먹은 사람, 어른들 같은 경우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화의 동태를 살펴봐야 돼요. 그 진행은 ing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방금 말씀드렸던
병화, 정화의 빛과 열로 나눠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을경합 한 1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10분이 아니라 꽤 오래 걸리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부터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 또 내년 운세를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첫 번째 시간에는 뭐 나폴레옹도 나오고 로즈, 조세핀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비유를 한 거니까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제 경금 입장에서는 풍월지합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을목 입장을 한번 한번 해보자고요. 을목 입장은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경금을 만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년 운이죠. 운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을목의 특성은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을목 입장에서 경금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 경금은 정관이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는 바르다, 곧다, 정확하다, 원칙적이다, 규칙적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관은 이제 법, 룰, 규칙, 규정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른 법이고 법은 룰이고 규칙이라는 거죠. 을목 입장에서는 경금을 만나게 되면은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을목의 생각은 어떠냐? 경금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곤합니다. 귀찮죠? 또 고달프죠? 아니, 규칙이 너무 많으면 고달플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꼼짝 마!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이 정관한테.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려고 해도 남편한테 물어보고 가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사고 싶어도 남편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을목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네요. 을목 입장에서 경금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자, 첫 번째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근이 있으면 그렇다는 근. 그러니까 뿌리가 있으면은 그렇지 않아요. 뿌리가 있으면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피곤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진행할 수 있고 추진력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 1번 근에다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화다. 화가 있으면은 어찐다. 화 이꼬로 을목한테는 뭐예요? 식상이죠. 식상이 있으면은 뭐예요?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재테크고 표현이고 표출이고 출력이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표현이 잘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경금한테 립 서비스도 잘하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경금한테 잘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식상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이 있는가 화가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을목 입장에서 보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 화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나가 볼게요. 세밀하게 따라오시고 계시죠? 자, 그러면 화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어요. 그럼 병화는 뭐예요? 을목 입장에서는 상관이에요. 근데 병화는 빛으로 작용하죠. 빛으로 작용하는데 상관이다. 상관적인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이런 경우는 을목이 경금을 만나게 되면은요,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자기를 뽐내고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무엇을 하냐면, 여자분이 화장을 해요. 한자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시간에도 한자 썼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걸고, 여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남자한테 화장을 한다, 단장한다 말이에요. 이쁘게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화장. 그래서 경금한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호감을 가지게끔 만든다는 거죠. 아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빛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화는 어찌냐? 정화는 이제 열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화를 분류를 할 때 무엇을 한다? 빛과 열, 이렇게 구별을 하죠. 그럼 빛으로 작용하면은 똑같이 병화하고 같은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이게 같은 방법을 쓰기는 쓴데 평준화적인 화장을 한다든지 이게 가능하지만, 화장도 어떤 방법을 하냐? 그러면
특화된 방법으로 합니다. 특화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화장을 더 이쁘게 한다든지, 요즘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남들과 다른, 타인과 다른 어떤 포장, 표현, 이런 식이 될 수 있다. 빛으로 작용했을 때. 이해 가시죠? 이 부분. 자, 그러면 하나 더 나가 볼게요. 열로 작용하면요, 이것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은, 일단 이 정화가 경금을 어떻게 해요? 재련하려고 합니다. 주전자를 만든다든지,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어떤 형체의 물건을 형성하는 거죠. 이 경금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경금이 자신의 모습을 탈바꿈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모습이 탈바꿔서 어떻게 되냐면 을목에게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것도 이해가 안 가시죠? 자, 봐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을목이요, 경금에게 여자분이, 을목 여자분이 경금에게 남자분한테 무엇을 하냐면은 저녁을 사주게끔 유도를 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공공백을 사주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을목이 경금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실리는 자신이 갖는다는 거죠. 그런 성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화가 있더라도 병화가 있는 것과 정화가 있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밑에 이제 사화하고 오화가 있죠. 사화는 정화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병화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사주 원국에 경금이 있는데 화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리고 을목이 왔을 때 을목이 힘이 있는 임목이나 묘목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걸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을경합을 보는 이제 관점이다. 내년.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2025년 을사년 을목이 오면은, 그러니까 을목이라는 것이 운에서 온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금이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다겠죠. 그러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첫 번째, 을목은, 경금 입장에서 을목은 뭐라 했어요? 재성이라고 했잖아요. 재성. 정제죠. 이 재해에 관련된 문제, 사건, 사고, 이게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젊은 사람한테는 뭐가 됩니까? 이성이 되는 거죠. 또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돈이 될 수도 있죠. 또 더 나이 먹은 사람, 어른들 같은 경우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화의 동태를 살펴봐야 돼요. 그 진행은, ing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방금 말씀드렸던 병화, 정화의 빛과 열로 나눠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알고, 이걸 아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 마음가짐, 이게 필요한 것이다. 대사한 생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2부 지지, 2025년도 지지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무슨 글자인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또 다음 파트에서 보충해서 설명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걸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충에 관련된 거, 변동, 발기, 분산, 파면에서 어떤 작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오행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오행과의 결합에서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연에 있는가, 월에 있는가, 일에 있는가, 시에 있는가. 그렇다면은 월과 일에 있을 때 나한테 사회적인 직접적인 것과 개인적인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지, 연이나 시에 있을 때는 저한테는 데미지가 좀 약해진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생지, 왕지, 묘지, 이거 아셔야죠. 생지, 역동성, 움직임, 이게 생기는 해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도 을사년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지지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편은 경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을경합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은, 지지, 이제 답은 금방 말씀드릴게요. 시작해 볼게요. 자, 2부
2025년 을사년 가장 큰 변화를 주는 지지.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하실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은 해수입니다. 해수. 해수가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해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많은 변화를 일으키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해수의 뜻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해수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지가 핵심적인 거다. 뭔가 엑기스를 모아놓은 거죠. 생명의 기틀을 뿌리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해수가 뭘로 넘어갑니까? 자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수는 수인데 자수, 우리 자라는 인자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지에서 끄트머리에서 시작을 의미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설문해자에 보면 풀뿌리, 뭐 사기에는 갖추는 거, 뭐 한서에는 막히다, 뭐 성명에는 고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과일이 땅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 다시금 싹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기를 해의 기간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물상적으로 말하면은 해수는 이제 큰 물, 뭐 호수, 댐, 바다, 뭐 이런 게 이제 큰 물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해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사하고 사의 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충은 8가지 동작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제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변, 동, 발, 기, 분, 산, 파, 멸, 이렇게 8가지 동작이 일어납니다. 변동, 발기, 분산, 파멸. 충 하면은 되게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작살난다, 고장나고, 망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파하고 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6가지가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충이 일어나면 첫 번째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변동입니다. 그러면 모든 충은 이 변동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변동이란 말은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과 모습으로 변화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충이죠. 그러면은 해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보면은 발기는 말기가 아니라 발기입니다. 발기. 글씨가 발기라고 썼는데, 발기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죠. 변동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발기라는 것은 숨어 있는데 일어나는 거죠. 발하고 기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뭉쳐 있는데 뭉쳐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분하고 산하고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흩어지기도 하고 분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보는 건데, 그건 사주 원국을 보면서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 일단은 변동이 되는 거죠. 변동이 되고, 그러면 이제 파멸은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충했을 때, 강한 놈한테 충을 당하게 되면은 작살나는 거죠.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의 이 사화의 상태, 사주 원국의 운에서 오는 이 사화의 상태하고 또 해수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대하고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어째요? 괜찮은 건데, 만일에 한쪽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 파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만일의 경우 뭐 변동만 되고 발기만 되고 뭐 분산까지만 된다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 자세한 내용들은 다시 이제 운세풀이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괄적으로 한번 정도 아시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해수가 이 충의 개념의 첫 번째 봤다면, 두 번째는 오행적으로 한번 봐보자고요. 그러니까 원을 그려볼게요. 수, 목, 화, 토, 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로 태어났는데 목이 있어요. 목이 많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게 수생목이 됩니다. 수생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해수가 간목을 만나면은 자수보다도 훨씬 더 움직임의 작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생목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상태죠. 근데 사이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충을 해가지고 작살나 버린 거죠.
또 특히 지지에 인목이나 묘목이 있다면은 해수는 인묘목 쪽으로 목이 엄청 강해지는 그런 작동들이 충을 맞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만나면은, 그러니까 해수가 사화를 만나는 거죠. 이게 이제 내년 운 2025년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제 사화는 사의 충이 되니까 이 충이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불이 꺼져 버릴 수가 있어. 이 천간으로 보면 병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이 꺼져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사화의 작동이 꺼져 버릴 수가 있어요. 수 입장에서 사화는 재성이 되는데 자기의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화는 어찌냐? 오에 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의 작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화가 됐을 경우 충이 일어난다. 건강적으로는 이게 이제 사화가 문제가 됐을 때는 고혈압, 기억하십시오. 중풍, 당뇨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고, 토성은 약간 해수가 있는데 토성이 있다. 그러면 막혀 있는 모습이죠. 근데 사해충을 하게 되면은 이 사화가 해수를 충하게 되면은 토를 충해야 되는데 해수를 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에 요동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과 수와의 관계는 어떨 거냐면 금생수를 해주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면 설기가 강해진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뭐가 되냐면 이건 이제 도기가 되는 거죠. 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금의 기운이 과하게 설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기를 잘못되면은 금 기운이 쇠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충을 하게 되면은 해수를 충하게 되면은 금의 설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주 원국의 오행이 어떻게 갖추고 있는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봐야 되죠. 세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위치를 봐야 돼요. 위치. 해수가 있어요. 해수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연, 월, 일, 시. 그러면 이제 천간은 해수가 있을 수 없죠. 지지에 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과 월, 일, 시 이것을 볼 때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나눠서 이걸 양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쪽은 음으로 이야기하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나누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양에 해당되는 거고 요 밑에가 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양적인 것은 여기 부분이 양적인 거고 정말 음적인 것은 음 중에 음은 이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사주를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이렇게도 나눠보라겠어요.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 안쪽에, 그러니까 월지하고 일지는 자기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연하고 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다 기억해 놓으시고, 자, 해수가 연에 있다. 여가 이제 해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한테는 외양적인 거죠. 양적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해수가 저같이로 여기 해월에 있어요. 해월에 태어난 사람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건 사회적인 성향에서, 사회성에서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죠.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해수가. 그리고 여기는 개인적인 영향에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시지에 있을 경우 해수가 나한테는 데미지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큰 데미지를 입는 사람은 월지에 해수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일지에 해수가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2025년도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1, 2, 3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좋고 나쁘고는 사주 원국을 찾아봐야 되죠. 그러지만 이 개념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생, 왕, 묘에 관련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충을 하더라도 생지의 충이 있고 왕지의 충이 있고 묘지의 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인, 신, 사,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오, 묘, 유가 있고요. 진, 술, 축, 미가 있는데 인신사해를 생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오면은 왕지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진술충리는 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진토하고 술토하고 충을 했어요. 그럼 묘지충이죠. 묘지충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속에 들어있는 것이 까발려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일들이 밖으로 나오고 공개가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올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더 이제 수월이 됐을 때, 지금이 이제 수월이 되지 않는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일도 매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년에는 이 사화하고 해수가 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지죠. 그러면 생지의 특성은 뭐예요? 생지는 뭔가 시작하는 거죠. 빠릇빠릇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강해지는 시기가 뭐다? 내년이다. 새로운 생지의 바람이 일어나서 뭐가 생기냐면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역동성이 생깁니다. 역동성이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될지 나쁜 쪽으로 발현이 될지는 그 사주 원국을 봐야 되지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주 원국에 자신의 사주 팔자 중에 해수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걸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충에 관련된 거, 변동, 발기, 분산, 파면에서 어떤 작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오행 쪽으로 봤을 때 어떤 오행과의 결합에서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연에 있는가, 월에 있는가, 일에 있는가, 시에 있는가. 그렇다면은 월과 일에 있을 때 나한테 사회적인 직접적인 것과 개인적인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지, 연이나 시에 있을 때는 저한테는 데미지가 좀 약해진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생지, 왕지, 묘지, 이거 아셔야죠. 생지, 역동성, 움직임, 이게 생기는 해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빨리 하면서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길어지네요. 아무튼 마지막 세 번째 3부에서는 2025년도 을사년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일주, 여러분들 생각에 천충지충이 되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1부, 2부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짧게 이야기했지만 3부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내년이 되면은 자신을 돌아보고 조용히 첫 번째 치과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주요? 신의 일주. 꼭 기억하십시오. 또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투기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선생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이 있는데요, 그러면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것처럼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이건 여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건강에 관련된 거 꼭 체크를 하시고, 스스로가 건강 같은 거 한 번 더, 남들은 한 번 할 때 자기는 두 번, 세 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체크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3부 2025년도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이제 천간 지지했으니까 일주를 알아봐야 되겠죠. 일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충이 되는 거죠. 천충 지충이 되는 일주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한 3부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3부가 끝나고 나면은 2025년도 운세풀이에 관련돼서 천간부터 지지까지 쭉 자세히 한번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개괄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도 핵심적인 것 초급 단계에서 뭔가 조금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도 제가 설명을 잘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쁘게 좀 봐주시고, 제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이제 3부죠. 3부인데 두 파트로 나눠질란가 모르겠어요.
2025년도 가장 큰 변화 3부에서 일주는 뭐일 것인가?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충이 되는 것입니다. 충. 그러니까 일주가 충이 된다고 하는 것은 2025년도가 을사죠. 을사년이죠. 을사의 을목의 충이 되는 것은 신금이 되는 겁니다. 천간에서. 그리고 지지는 사하고는 해수각이죠. 그래서 신의 일주가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천충, 지충, 천간의 충도 되고 지지의 충도 돼서 엄청 힘들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주뿐만 아니라 연주에도 그렇고 월주에도 그렇고 시주에도 그렇고 이게 신해라는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신해라는 의미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 신해 일주. 신해 일주는 지장간 속 해 중에는 무, 갑, 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토는 정인이 되는 거고요. 갑목은 정제가 됩니다. 임수는 상관이 되는 거죠. 상관은 그렇게 안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육신상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신금의 임수 상관은 굉장히 좋은 쪽이죠. 왜 그러냐면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과 재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관 생재가 되는 거고, 상관과 인성이 있다. 그러면 상관이 뭘 하는 거예요? 상관 찰패자를 씁니다. 패인 이렇게 됩니다. 상관 패인과 상관 생재가 돼 있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구조를 지장간 속에서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어째요? 상관을 굉장히 잘 써먹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금수상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좋죠. 일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로 보면은 이 해수가 12운성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욕지에 해당됩니다. 욕지. 우리가 12운성으로 봤을 때 욕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또 특성으로는 역마성이 있죠. 역마성. 공망은 신해는 임묘가 공망이다. 이런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해예요. 근데 신해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금백수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수쌍청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굉장히 깔끔하고 샤프하고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일주들의 특성이 뭐냐면 지혜롭다. 그러면서 기억력도 좋아요. 집중력도 좋아요. 좋은 거 다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떤 분야냐면은 자신의 어떤 관심 분야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 관심이 없는 곳이 있죠. 관심이 없는 곳은 어째요?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문외한이 돼버린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나가 볼게요. 자, 신금은 하늘에서는 서리를 뜻합니다. 근데 해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호수, 댐, 바다 뭐 이런 것이 해당되죠. 이게 이제 서리하고 바다가 합쳐졌어요. 그러면 서리가 내리는 바다, 뭐 호수, 댐, 좀 기운이 어찐가요? 약간 서리빨이 내리는 그런 기운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 신의 일주는 주관이 뚜렷합니다. 개성이 강하죠. 표현도 잘합니다. 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술성과 감수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일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주가 이제 을사년이 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천충지충이 되는 거예요. 천충지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충의 개념은 2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변동, 발기, 분산, 파멸 이런 것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충이 되면은 다시 한번 변동, 발기, 분산, 파멸에서 파멸이 안 되기만 하면 변동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신의 일주가 뭘 만난 거예요? 운에서 을사라는 운을 만난 거죠. 그러면은 일주하고 운의 관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사주 원국에 있는 신해는 운하고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면 사주 원국에 있는 신해는 뭐냐면은 이게 보스냐, 이게 보스냐, 그러면 이게 왕이 됩니다. 킹이 되고 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 되는 거죠. 군이 되는 거죠. 이게 신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봐보십시오. 이 신하가 사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금이 을목을 치는 거예요? 을목이 신금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가 왕을 치는 겁니다. 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하가 왕을 치는 것을 구테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왕이 신하를 치는 것은 뭐냐면은 충고입니다. 조언이죠. 그러면은 2025년도는 구테타가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충격의 데미지가 강하다는 거죠. 신금이 을목을 쳤을 때. 그런데 여기서 이 강함이 축소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을목의 힘이 파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지에 인, 묘, 진, 해수, 미토. 근데 이제 해수가 오는 거죠. 해수를 달고 오는 거잖아요. 파워가 있기는 한데 이 두 개가 있을 때는 괜찮죠.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데미지가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나가 볼게요. 신금한테는 을목이 뭐냐? 여기 재성이죠. 재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2025년도에. 재라고 하는 것은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재, 활동재, 공간재, 시장재, 이성재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변동, 변화, 어떤 충격, 이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충격의 크기는 어떻게 발생을 하냐? 변동이 될 것인가? 발기가 될 것인가? 분산이 될 것인가? 파멸이 될 것인가는 사주 원국을 보고 거기에서 뭐 합을 했다든지 설기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완충작용,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생겼을 때 이게 조금은 데미지가 적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좋은 쪽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야만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될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건강. 여기 일 활동에 이제 건강도 포함되죠. 건강에 대한 어떤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생활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게 이제 증폭이 될 수가 있어요. 재산의 어떤 손실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사기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 직장에 다니신 분, 이런 분에 대한 어떤 변동이 생기는 거죠. 이게 자의가 됐든지 타의가 됐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니면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만 뭐라고 하면은 욱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들은 히스테리를 부린다든지 어떤 분노 억제가 불가해지는 거죠. 그걸 멋있게 말하면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경성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큰일 났네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법이 있을 거다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은 내년이 되면은 자신을 돌아보고 조용히 첫 번째 치과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주요? 신의 일주. 꼭 기억하십시오. 또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투기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선생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이 있는데요, 그러면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것처럼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이건 여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건강에 관련된 거 꼭 체크를 하시고 스스로가 건강 같은 거 한 번 더, 남들은 한 번 할 때 자기는 두 번, 세 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체크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의 일주, 좋은 일주인데 내년에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선 생각이었습니다. 하나 더 있죠. 일주 하나 더 있습니다. 3부를 이제 하나로 끝내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칠판을 다 썼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지만 한 5편으로 나눠지네요. 아무튼 마무리 짓고 또 2025년도 좀 적나라하게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천간부터 지지까지, 또 천간에서 먼저 봐야 될 것을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쭉 나열할 테니까요.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내년이 되면은 자신을 돌아보고 조용히 첫 번째 치과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주요? 신의 일주. 꼭 기억하십시오. 또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투기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 선생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이 있는데요. 그러면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것처럼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이건 여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건강에 관련된 거 꼭 체크를 하시고, 스스로가 건강 같은 거 한 번 더, 남들은 한 번 할 때 자기는 2번, 3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체크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산입니다. 오늘은 이제 3부 2025년도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이제 천간 지지했으니까 일주를 알아봐야 되겠죠. 일주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충이 되는 거죠. 천충 지충이 되는 일주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한 3부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3부가 끝나고 나면은 2025년도 운세풀이에 관련돼서 천간부터 지지까지 쭉 자세히 한번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개괄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도 핵심적인 것 초급 단계에서 뭔가 조금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아,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도 제가 설명을 잘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쁘게 좀 봐주시고, 제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이제 3부죠. 3부인데 2파트로 나눠질란가 모르겠어요. 2025년도 가장 큰 변화 3부에서 일주는 뭐일 것인가? 그러면 이제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충이 되는 것입니다. 충. 그러니까 일주가 충이 된다고 하는 것은 2025년도가 을사죠. 을사년이죠. 을사의 을목에 충이 되는 것은 신금이 되는 겁니다. 천간에서. 그리고 지지는 사하고는 해수각이죠. 그래서 신의 일주가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천충, 지충, 천간의 충도 되고 지지의 충도 돼서 엄청 힘들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주뿐만 아니라 연주에도 그렇고 월주에도 그렇고 시주에도 그렇고, 이게 신해라는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신해라는 의미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 신해 일주. 신해 일주는 지장간 속 해 중에는 무, 갑, 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토는 정인이 되는 거고요. 갑목은 정제가 됩니다. 임수는 상관이 되는 거죠. 상관은 그렇게 안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육신상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신금의 임수 상관은 굉장히 좋은 쪽이죠. 왜 그러냐면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과 재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관 생재가 되는 거고, 상관과 인성이 있다. 그러면 상관이 뭘 하는 거예요? 상관 찰패자를 씁니다. 패인 이렇게 됩니다. 상관 패인과 상관 생재가 돼 있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의 구조를 지장간 속에서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상관을 굉장히 잘 써먹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금수상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좋죠. 일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로 보면은 이 해수가 12운성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욕지에 해당됩니다. 욕지. 우리가 12운성으로 봤을 때 욕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또 특성으로는 역마성이 있죠. 역마성. 공망은, 신해는 임묘가 공망이다. 이런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해예요. 근데 신해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금백수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수쌍청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굉장히 깔끔하고 샤프하고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일주들의 특성이 뭐냐면 지혜롭다. 그러면서 기억력도 좋아요. 집중력도 좋아요. 좋은 거 다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떤 분야냐면은 자신의 어떤 관심 분야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 관심이 없는 곳이 있죠. 관심이 없는 곳은 어째요?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문외한이 돼버린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나가 볼게요. 자, 신금은 하늘에서는 서리를 뜻합니다. 근데
해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호수, 댐, 바다 뭐 이런 것이 해당되죠. 이게 이제 서리하고 바다가 합쳐졌어요. 그러면 서리가 내리는 바다, 뭐 호수, 댐, 좀 기운이 어찐가요? 약간 서리빨이 내리는 그런 기운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 신의 일주는 주관이 뚜렷합니다. 개성이 강하죠. 표현도 잘합니다. 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술성과 감수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일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주가 이제 을사년이 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천충지충이 되는 거예요. 천충지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충의 개념은 2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변동, 발기, 분산, 파멸 이런 것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충이 되면은 다시 한번 변동, 발기, 분산, 파멸에서 파멸이 안 되기만 하면 변동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신의 일주가 뭘 만난 거예요? 운에서 을사라는 운을 만난 거죠. 그러면은 일주하고 운의 관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사주 원국에 있는 신에는 운하고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면 사주 원국에 있는 신에는 뭐냐면은 이게 보스냐, 이게 보스냐, 그러면 이게 왕이 됩니다. 킹이 되고 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 되는 거죠. 군이 되는 거죠. 이게 신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봐보십시오. 이 신하가 사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금이 을목을 치는 거예요? 을목이 신금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가 왕을 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하가 왕을 치는 것을 구태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왕이 신하를 치는 것은 뭐냐면은 충고입니다. 조언이죠. 그러면은 2025년도는 구태타가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충격의 데미지가 강하다는 거죠. 신금이 을목을 쳤을 때. 그런데 여기서 이 강함이 축소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을목의 힘이 파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지의 인, 묘, 진, 해수, 미토. 근데 이제 해수가 오는 거죠. 해수를 달고 오는 거잖아요. 파워가 있기는 한데 이 두 개가 있을 때는 괜찮죠.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데미지가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나가 볼게요. 신금한테는 을목이 뭐냐? 여기 재성이죠. 재성. 재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2025년도에. 재라고 하는 것은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재, 활동재, 공간재, 시장재, 이성재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변동, 변화, 어떤 충격 이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충격의 크기는 어떻게 발생을 하냐? 변동이 될 것인가? 발기가 될 것인가? 분산이 될 것인가? 파멸이 될 것인가는 사주 원국을 보고 거기에서 뭐 합을 했다든지 설기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완충작용,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생겼을 때 이게 조금은 데미지가 적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좋은 쪽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야만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될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건강. 여기 2일 활동에 이제 건강도 포함되죠. 건강에 대한 어떤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생활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게 이제 증폭이 될 수가 있어요. 재산의 어떤 손실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사기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 직장에 다니신 분 이런 분에 대한 어떤 변동이 생기는 거죠. 이게 자의가 됐든지 타의가 됐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니면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만 뭐라고 하면은 욱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들은 히스테리를 부린다든지 어떤 분노 억제가 불가해지는 거죠. 그걸 멋있게 말하면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경성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큰일 났네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법이 있을 거다뇨.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은 내년이 되면은 자신을 돌아보고 조용히 첫 번째 치과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주요? 신의 일주.
꼭 기억하십시오. 또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투기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 선생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이 있는데요, 그러면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것처럼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이건 여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건강에 관련된 거 꼭 체크를 하시고, 스스로가 건강 같은 거 한 번 더, 남들은 한 번 할 때 자기는 2번, 3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체크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의 일주, 좋은 일주인데 내년에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선 생각이었습니다. 하나 더 있죠. 일주 하나 더 있습니다. 3부를 이제 하나로 끝내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칠판을 다 썼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지만 한 5편으로 나눠지네요. 아무튼 마무리 짓고 또 2025년도 좀 적나라하게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천간부터 지지까지, 또 천간에서 먼저 봐야 될 것을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쭉 나열할 테니까요.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